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의 사연이에요. 좀 상황이 이분이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판례가 이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은 내용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보통 실무는 이렇게 하지만 법에서는 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한번 볼게요. 임차보증금이 5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의 주택에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생활이 어려워져서 월세를 연체를 했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청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차주택을 그러니까 비워달라고 합니다. 임차보증금 500만 원으로 연체된 월세를 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판례가 있으니까 그 판례를 보면 이제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차 목적물을 이제 사용 수익하는 거는 이제 임차인이죠. 근데 어쨌든 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이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게 이제 약정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이것에 대해서 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 임대차라는 거죠. 근데 임차 보증금의 이제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임료채무나 목적물의 멸실 또 훼손 등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대인의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거예요. 이 보증금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판례가 예전 판례가 있는데 그걸 인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피담보 채무 상당액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판례를 좀 찾아놨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별도 의사 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적극이다 이거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이제 이런 선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가 요 판례거든요. 그런 판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월세를 예를 들어서 못 냈다. 그럼 보증금에서 일단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 보증금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손해배상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저기 하는 거죠.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대신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해라. 이거 해달라고 하는 그 판례는 또 다른 얘기죠. 이 판례는 또 뭐가 있냐. 봤던 것 같아요.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지급하는 대신에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게 예전 94년도 판례인데, 자, 판결 노조가 이런 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분쟁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성립을 일시 부인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익이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이유로 임대차 계약 의사가 금반원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금반원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요거네요, 결론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연체, 차임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원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그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예전 판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비슷한 판례, 그러니까 이게 판례가 비슷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이 보시면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되고 목적물이 명도, 이게 목적물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물이 넘어올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과 그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이 좀 빨리 나오네요. 결론이 무엇이냐? 아까 그 사례에서 얘기했던 그 500에 30만 원 그 부분은 이 월세에서 그 월세를 그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 이렇게 항변할 수는 없어요. 보증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이게 민법 640조에 따라서 월세 민법이 또 있는데 이게 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법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설명을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드리려고 해도 이건 사실 간단한 내용이긴 해도 그 법에서 보는 또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640조가 무엇이냐? 640조. 찾다 보면 재밌긴 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 2개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임차인에게 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위에 주택을 명도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보증금을 다 내라. 그러니까 월세를 마저 다 내라. 그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오늘은 참 그럴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실무에서는 공개를 하죠. 공개하고 실무에서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 월세가 안 나왔다. 뭐 그저께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7개월을 뭐 이렇게 못 내셨대요. 그러니까 7개월 거 다 공제를 하고 관리비도 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충금이라 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정리하고 근데 막상 또 올라가서 또 집을 봤더니 막 벽지하고 뭐 방충망 이런 것들이 훼손돼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 도배벽지 전체는 안 된다 그랬죠. 훼손된 부분만 일부 수리해주고 이렇게 방충망도 새 걸로 갈아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비용이 커요. 일부 이렇게 하고 창고만 해도 이 창고라는 게 그 부분이 이제 훼손됐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쓸만한 근데 많이 까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전체 하고 바꾸는데 비용이 60만 원 들어간대요. 사실 싸게 한 거긴 해도 이게 금액이 작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또 그 돈 깠죠. 또 방충망 수리비 또 5만 원인가 또 깠죠. 남는 게 없어요. 보증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주의 의무를 좀 하고 관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하시는 분은 엄청 많은데 구독이 없어요. 구독이 조금씩 올라가요. 고맙습니다.